네, 다 오신 것 같은데, 이제 방학 마지막 세션이죠. 학술부 세션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가 마지막 5.7절에서 5.9절까지 발표를 준비를 하셨을 거고, 제가 내용을 못 봐드려가지고 어떨지 이제 저도 봐야 하는데, 한번 준비하신 순서대로 발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그러면 5.7절에서 5.8절 발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7.1절에서는 이제 Introducing New Variables and Equality Constraint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교재 초반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니마이징 어떤 목적 함수를 이렇게 위와 같이 최적화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때 어떠한 제약 조건, 즉 이제 inequality constraint나 이제 equality constraint가 없으면 이제 듀얼 펑션을 그냥 이제 정의에 따라서 이제 라그랑지안이 인피멈으로 표현할 수 있고, 라그랑지안이 그냥 이 값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정확히 P스타가 되어서 이제 D스타와 P스타가 쉽게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기존에 배웠던 방식으로 이러한 미니마이저를 이제 표현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어떤 딱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네, 유용하다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식을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해 보기 위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리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y는 ax 플러스 b로 문제를 치환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과 달리 미니마이즈 목적 함수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이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추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라그랑지안을 세워보면 이제 목적 함수와 이제 라그랑주 승수를 통해서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추가해서 라그랑지안을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정의에 의해서 인피멈을 씌워보면 듀얼 펑션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이 듀얼 펑션이 이제 x에 대해서 아핀한 그런 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a 트랜스포즈 vx라는 이 텀에 있는 기울기인 a 트랜스포즈 b가 0이 아니게 되면은 이제 이 듀얼 펑션이 값은 상한과 하한이 없는 그런 언바운드 되는 함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듀얼 펑션 g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조건에 a 트랜스포즈 v는 0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만족할 수 있게 식을 대입을 해보면 이제 듀얼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냥 이제 듀얼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앞선 3.3절에서 배운 컨주게이트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이 듀얼 펑션을 조금 더 간략하게 줄여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3.3절 내용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면 이제 어떤 스프리멈 오브 y 트랜스포즈 v 마이너스 f0y는 이제 어떤 컨주게이트 펑션과 같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인피멈과 스프리멈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피멈 오브 f는 이제 마이너스 스프리멈 오브 마이너스 fx와 같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을 잘 이용해서 이제 컨주게이트한 형태로 바꿔보면은 이제 이 값은 마이너스 컨주게이트 펑션 오브 v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듀얼 프로블럼을 다시 정의해 보면 이는 이제
G를 맥시마이즈하고 이제 서브젝션으로는 이제 아까 언급해드린 A 트랜스포즈 V가 0이 되어야 한다와 같이 듀얼 프로블럼을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이 이제 앞선 이제 변형이 없었을 때의 표현보다 이제 훨씬 더 간략하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시로 unconstrained geometric 프로그램을 들고 왔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이제 log of exponential을 미니마이즈하는 것이고 이제 이를 이제 앞서 배웠던 리포뮬레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y와 같다라고 이제 제약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equality constraint가 생기게 되고 라그랑지안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라그랑지안에 이제 인피멈을 씌워서 표현을 해보면 이제 V 트랜스포즈 V는 그냥 이제 Y와 X와 관련이 없는 텀이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인피멈 오브 Y와 X 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텀은 이제 앞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0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A 트랜스포즈 V를 0과 같다라고 제약을 넣어서 계속 전개를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도 컨주게이트 형태의 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log of exponential의 conjugate은 이제 교과서 93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컨주게이트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는 그 아까 공식을 수프리멈 오브 y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fx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 과정은 일단 생략을 하고 그 결과만 가져와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여기에 넣어서 듀얼 펑션을 만들어 보면은 듀얼 펑션 g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듀얼 프로블럼을 재정의해 본다면 맥시마이즈 이 텀을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약으로는 이제 첫 번째 이 A 트랜스포즈 V가 0이 되어야 하고 이제 컨주게이트 펑션이 반드시 이 텀이 되어야 이제 라그랑지안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듀얼 프로블럼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V의 벡터 이니퀄리티는 0 이상, 원 트랜스포즈 V는 1까지 모두 만족시켜 주어야 이제 듀얼 프로블럼이 정의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는 이제 리포뮬레이션이 이제 그 이와 같은 이제 부등식 제약이 있을 때에도 이제 리포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면은 이제 이 부분을 y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죠. 그래서 제약 조건으로 y는 eix 플러스 bi라고 두게 되고 이 텀을 이제 여기 라그랑쥬 승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람다가 0보다 클 때 이 듀얼리티를 이제 표현하게 돼 보면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 인피멈 값이 y0부터 ym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를 y는 0과 다른 부분 1부터 m까지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쪼개서 표현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얘네들을 각각 컨주게이트 펑션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람다가 정확히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런 고찰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만약 람다 i가 0이고 이제 vi가 0이 아니면 이제 이 vi가 0이 아니기 때문에
G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affine 펑션의 형태가 이제 unbound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람다 i가 0이고 vi가 0이 되면 이제 그냥 이 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라그랑지안은 그냥 목적 함수와 동일하게 되고 이제 이 듀얼 펑션인 g를 정의하는 것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약이 0일 때도 등호가 성립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람다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이러한 듀얼 펑션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5.7.2절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어떤 그런 ax-b의 절대값을 미니마이즈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그냥 1차원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2분의 1 y의 절대값이 제곱을 미니마이즈하고 이러한 리포메이션을 두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을 해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이 0이 될 때 미니마이즈가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y가 0일 때 미니마이즈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듀얼 프로블럼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형태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듀얼리티로 표현할 때에는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경우 이제 듀얼 프로블럼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을 세운다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목적 함수와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인피멈을 취해서 정의대로 이제 듀얼 펑션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를 이제 먼저 x에 대한 텀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텀이 0일 때만 이제 b 트랜스포즈 v 더하기 y에 대한 인피멈 텀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g 값은 언바운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인피멈 값을 그 컨주게이트 펑션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게 되고 사실 그 이 형태가 y 트랜스포즈 v 마이너스 f 형태의 스프리멈 이 값이 원래 컨주게이트 펑션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라그랑지안을 세울 때 이 v라는 라그랑주 승수는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제약하는 그런 승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목적 함수를 라그랑지안을 세울 때 이 v 대신 마이너스 v를 써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실 이 마이너스는 이제 무관하기 때문에 그냥 y 트랜스포즈 v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전개하면 결국 마이너스 컨주게이트 펑션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노음의 컨주게이트는 이제 이러한 듀얼 노음으로 정의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정의는 제가 찾아서 요약을 해놓았는데 일단 저는 결과만 차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 프로블럼을 이제 어떤 이 값을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서 듀얼 프로블럼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y 제곱일 때의 그 듀얼 프로블럼을 한번 구해보았고 이제 반대로 ax-b의 절대값이 듀얼 프로블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퀄리티 제약인 y는 ax-b가 있기 때문에 라그랑지안을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와 제약 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대로 인피멈을 씌우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x의 선형성을 제거해주는 제약과 이제 여기에 있는 컨주게이트 형태의 그런 식을 컨주게이트 펑션으로 요약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페이지 93쪽을 교재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컨주게이트 펑션은 0 또는 무한대로밖에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컨주게이트 함수는 이제 v의 듀얼 놈이 1일 때만 0이 되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0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한대가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지금 등원지 이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듀얼 프로블럼은 이제 이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f 스타 v가 0이 될 때 맥시마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을 0이라고 두고 맥시마이즈 v 트랜스포즈 v가 되고 제약 함수로는 여기에 있는 이 조건 혹은 이 조건을 여기에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의 그 선형성을 없애주는 조건도 같이 추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개를 해 보았는데 이제 결과만 한번 살펴보면은 절대값 ax-b의 듀얼 프로블럼은 이런 v 트랜스포즈 v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되고 이제 제곱 텀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차이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듀얼 프로블럼에서는 그 목적 함수의 그런 목표가 똑같더라도 이제 듀얼 프로블럼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5.7절 3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implicit constraint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식을 살펴보면은 이제 C 트랜스포즈 X를 미니마이즈하고 제약 조건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제약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방식으로 풀이를 하고자 한다면 그냥 목적 함수를 써주고 이제 v 트랜스포즈 ax-b라는 그 equality constraint와 이제 이 부등식을 두 개로 그냥 쪼개서 이제 람다 1, 람다 2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해서 inequality constraint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정의대로 제 듀얼 펑션을 인피멈 오브 라그랑지안으로 구하게 되고 이제 x가 앞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x 텀의 기울기 값을 이제 다 더했을 때 기울기 값이 이제 0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이제 라그랑지안이 기본 조건 이니퀄리티 한 람다의 조건인 이제 람다 1과 람다 2는 0 이상이어야 한다를 만족한다라고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절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도 있지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적 함수를 그냥 C 트랜스포즈 X 그리고 조건을 이렇게 주고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는 그냥 무한대라고 정의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경우에서는 결국 이제 이 범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선 문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함수의 인피멈을 취해서 이제 듀얼 펑션을 정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고 이를 풀어서 쓰면은 밑에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이 밑에 풀어져 있는 문장을 보면서 이게 왜 방법 1보다 편안한 더 간략한 방법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이게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정의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G를 다시 한번 여기에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X의 앞이난 성질과 이제 앞이난 성질을 활용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이 텀이 0이 되어야지만 이제 언바운디드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의 도메인이 L에서 U 사이로 이제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피멈이 L 또는 U에서 정확히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기울기 값이 0보다 크다면 이제 X는 L에서 이제 인피멈을 가지게 되고 반대의 경우로 이제 기울기가 0보다 작게 되면은 X는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U에서 이 인피멈이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약간 감을 잡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저는 어떤 상수에서 그냥 1차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이 1이고 U가 2인 상황에서 이러한 인피멈을 이제 최대 하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구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울기 A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이제 3 더하기 2x의 최대 하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기 때문에 x는 좀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3 더하기 2x가 되기 때문에 x는 2에서 최대하게 7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기울기가 0보다 크게 되면은 만약에 a가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인피멈 오브 3 마이너스 2x 1과 2 사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x는 1에서 최대하게 1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여기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말로 풀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이러한 방식을 차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5.8.1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강조하였던 이제 이러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그냥 막 가져다가 썼었는데 사실 이렇게 가져다 쓰면서 이 컨스트레인트한 F와 H를 만족하는 영역이 그냥 항상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즉, 이 도메인 F와 도메인 H를 만족하는 교집합 영역은 이제 non-empty set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던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러한 가정도 사실 이제 최적화 문제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목적 함수를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제약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와 같은 논리와 동치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라그랑지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을 이제 듀얼 펑션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정의대로 목적 함수 0 더하기 이제 서브젝션이 인피멈 라그랑지안이 이제 인피멈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P스타와 D스타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제약이 피지블하게 된다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값은 0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해가 없다면
P스타는 이제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듀얼 펑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람다가 벡터 이니퀄리티를 만족하고 이제 이 듀얼 펑션이 0보다 크다는 것이 피지블하게 된다면 이제 이 값이 0보다 크고 이 람다 값이 완전히 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이제 0보다 크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교재에서는 positive homogeneous of G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hx라는 값은 이제 항상 0이 사라져야 하는 이제 inequality constraint고 이 텀밖에 안 남게 되는데 이제 이 g 값이 0보다 크고 람다가 0 이상이기 때문에 fix는 이제 반드시 0 죄송합니다. 이 값이 반드시 0이 되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는 이 텀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와 동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미 람다에 대해서 이 g 값은 항상 0보다 크게 되고 이미 람다는 사실 무한대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람다가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면 이 시그마 오브 f 시그마와 f를 곱한 값이 서메이션도 이제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듀얼 펑션의 인피멈은 결국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지티브 호모지니어스라는 게 그냥 이 람다가 커짐에 따라서 G값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은 것이고 따라서 이 조건일 때에는 디스타가 무한대가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이 조건이 인피지블하게 된다면 얘가 0보다 크게 되고 G가 0보다 작으므로 이 텀은 정확히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라져야 되는 텀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0보다 작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 fi 값이 0보다 작은 제약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P스타와 D스타의 듀얼리티에 의해서 위크 듀얼리티에 의해서 D스타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요약해 보면은 만약에 람다가 0 이상이고 이 듀얼 펑션이 0보다 크게 되면은 A는 피지블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은 이제 만약에 B가 피지블하다면 이제 이게 피지블하면 D스타는 이제 무한대로 정의가 되고 위크 듀얼리티에 의해서 D스타는 P스타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P스타도 무한대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P스타가 무한되면은 이 친구가 not feasible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위크 듀얼리티 그 위크 얼터너티브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A가 feasible하다라고 하면 P스타는 정확히 0이 되고 이제 P스타가 0일 때에는 이제 B가 infeasible할 때 성립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weak alternative이라고 하고 이제 A와 B 중에 최대 하나의식만 feasible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feasible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B가 infeasible하다라는 것을 proof 혹은 certificate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역도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트리트 이니퀄리티한 상황인데 아까와의 차이점은 이제 이니퀄리티 제약에서 등호가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이 얼터너티브 이니퀄리티는
이와 같은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증명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먼저 fi of x가 0보다 작고 이 이퀄리티 제약을 만족하면서 이 람다의 조건까지 모두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라그랑지안을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 듀얼 펑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어진 이 4개의 제약을 이용해서 이 식을 한번 뜯어보면은 얘가 0보다 작게 되고 hix는 0이 돼서 사라지고 이제 람다는 0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은 반드시 0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는 이제 alternative inequality에서 가정하였던 이 듀얼 펑션이 0 이상이다라는 가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호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람다가 벡터 이니퀄리티 상에서 0 벡터보다 크고 이제 이때 람다는 정확히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즉 이제 람다 1부터 람다 n 중에서 어느 하나는 이제 정확히 0이 될 수 있지만 얘네들 전체가 다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중에 어느 한 i는 이제 1부터 m까지 값을 가지는데 이제 어느 하나의 i 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strictly 0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여기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5.8.2절로 넘어가서 strong alternativ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5.8.2절부터 다음 절까지 해서는 이제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strict inequality에서의 strong alternative 그리고 non-strict inequality에서 strong alternative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strict와 non-strict inequality가 모두 합쳐져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총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strict inequality에서 strong alternative가 어떻게 정의를 되느냐 살펴보면은 이제 조건이 이제 weak alternative에서 3가지 조건이 추가가 되면 이제 strict inequality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inequality 펑션이 이제 컨벡스하고 이퀄리티 펑션인 h가 합빈하다는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이제 x가 relative interior D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AX는 B를 그 해가 AX는 B를 만족을 해야 합니다. 즉 이제 AX는 B 해가 이제 D 스페이스 안에 존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과 방금 전에 설명드린 weak alternative를 모두 만족을 하게 되면 이제 이 C번 이식과 D번 이식은 strong alternative를 만족한다고 하고 이제 이 말의 뜻은 이제 만약에 C가 feasible하면 D는 infeasible 이제 반대의 경우로 이제 C가 infeasible하면 D가 feasible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명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5.8.1절에서 minimize 0 subject to fx가 0보다 작다 해서 이제 살짝 변형을 해서 s라는 항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첫 번째 5.8.1절에서 나왔던 제약과 동일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이 서브젝션을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 P스타는 파스티브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역시 상수의
예시로 한번 살펴보면은 만약에 i가 그냥 1까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fix가 정확히 1이 된다면, 즉 이 상황은 이제 fi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와는 상황과 정확히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피지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피지블하게 될 때의 s 값은 1이 되기 때문에 이 s 값인 P는 포지티브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fix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즉 이제 피지블하게 된다면 s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P가 네거티브하다는 것은 이제 위 솔루션이 존재할 때, 즉 이 제약이 피지블할 때와 동치가 되고, 반대로 이제 P가 포지티브하다는 것은 이 솔루션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C번이 인피지블하다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듀얼 펑션을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고, 이제 이러한 제약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앞에 있는 기울기가 0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S에 대한 텀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텀이 나오게 되고, 이 조건을 통해서 람다 i 합은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런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언바운디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듀얼 프로블럼은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앞서 말했던 F의 컨벡시티와 H의 어파인, 그리고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제 AX는 B해가 D 내부에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이는 슬래터스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슬래터스 컨디션도 이제 지난 세션에서 배운 내용인데, 이 컨디션이 만족하게 되면은 이제 D스타는 P스타와 같다는 스트롱 듀얼리티를 쉽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듀얼 프로블럼의 값이 P스타이고 람다 스타가 0 이상이고 원 트랜스포즈 람다가 1인 그 어떤 특정한 람다와 V 스타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듯이 P 스타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 만족하는 식을 이 식에서 이 0을 대입을 해보면 이제 G가 0 이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 식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원 트랜스포즈 람다 스타가 1이기 때문에 모든 람다에 대해서 0일 수는 없다라는 조건과 같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조건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앞서 소개했던 D 조건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C가 인피지블하다고 시작을 했을 때 D는 이제 피지블하다라는 결과가 차례로 도출되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D가 피지블하다면 여기에서 D가 피지블하다면 이제 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D스타는 0보다 크게 되므로 P스타도 0보다 크게 됩니다. 스트롱 듀얼리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C는 인피지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non-strict inequality에서의 strong alternative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 것인데, 이제 maximum of fix가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이제 이 조건 하에서 이제 이 두 개의 식은 strong alternative 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이제 첫 번째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5.8.3절에서 몇 가지 example이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m개의 일립소이드에 대해서 f는 다음과 같은 어떤 2차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얘네들이 m개의 일립소즈의 그 인터섹션이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떻게 쉽게 판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풀이는 그냥 일단 지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제 이 문제가 결국 아까 배웠던 스트롱 얼터너티브 시어럼을 살펴보면은 f가 컨벡스하냐, 그래서 이제 컨벡스하고 h 이제 이퀄리티 제약은 따로 없고, 이제 x는 그 이 공간 안에서 릴레이티브 인테리어 안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m개의 인터섹션이 empty하다, 즉 인피지블하다면 이 식은 반드시 피지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즉 이 조건이 인피지블하다면 이제 여기가 바뀌겠죠. empty에서 non-emp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듀얼 펑션을 유도하는 과정은 사실 이 5.7절에서 배운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풀이만 적어놓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팔카스 레마인데, 이제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스트릭트한 이니퀄리티와 이제 스트릭트한 이니퀄리티와 non 스트릭트한 이니퀄리티가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때 이제 스트롱 얼터너티브가 어떻게 성립을 하는지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 두 개의 식이 스트롱 얼터너티브 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제 어디에서 응용을 할 수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이제 경제학에서 이를 응용하기 쉽다고 합니다. 만약에 P를 투자 당시 가격 그리고 X를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목록이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XI가 -2면 어떤 자산에 대해서 숏포지션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V 트랜스포즈 X를 특정 시점 이후의 자산 가치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초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 당시 가격과 포트폴리오의 곱인 P 트랜스포즈 X는 이제 0보다 작다라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시점이 지났을 때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 즉 그런 노 아비트레지 한 상황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비트레지가 이제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현실 경제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 아비트레지 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니퀄리티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시점 이후의 자산 가치가 항상 0보다 크게 되고 P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작은 이러한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는 제약이죠. 그래서 이를 아까 말씀드렸던 팔카스 레마를 통해서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 아비트레지한 상황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정리를 활용해서 노 아비트레지라는 제약을 만족하는 어떤 상품의 가격의 상한 혹은 하한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이제 이 레마를 활용한
활용을 해서 문제를 간략하게 수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면 될까요? 네,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학술부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제네럴라이즈드 이니퀄리티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일단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네럴라이즈드 이니퀄리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프로퍼콘이라는 걸 먼저 정의할 건데, 프로퍼콘이란 어떤 콘 K가 컨벡스하고 닫혀 있으며 그 내부가 비어 있지 않고 포인티드, 그러니까 이제 X가 K 안에 속하고 마이너스 X도 K 안에 속하면 X는 0이 된다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콘을 프로퍼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콘 안에서 제네럴라이즈드 이니퀄리티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x가 프로포콘 K 안에서 y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의 의미는 y-x가 콘 K 내부 안에 있다는 것, 콘 K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x가 콘 K 안에서 y보다 작다라는 것은 y-x가 콘 K의 내부 인테리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을 나아가기 앞서 저희는 이제 또 듀얼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듀얼콘 K스타는 콘 K 안에 있는 콘 K에 속해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X 트랜스포즈 Y를 0 이상이 되게 하는 모든 Y의 모임을 듀얼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주차에 저희가 다뤘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과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중간에 KI가 들어가는 거 빼고 말이죠. 여기서 KI는 RKI 상의 프로토콘이 되겠고, 이 문제의 도메인은 non empty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FI들이 각각 KI 차원이므로 우리는 이 라그랑지안 벡터 람다 i를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옵티마이제이션의 라그랑지안 함수는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리고 이 듀얼 함수인 G 람다 누는 이 라그랑지안 함수의 인피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크 듀얼리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스칼라 이니퀄리티와 마찬가지로 논네거티비티 리퀘어먼트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 람다 i라는 라그랑지안 벡터가 듀얼 콘 K 스타 i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성질로 저희는 위크 듀얼리티가 증명 가능합니다. 위크 듀얼리티는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는데요. 람다 i는 듀얼 콘 K 스타 안에 그 K 스타에 속해 있고, 이 부등식의 의미는 마이너스 fi x til다가 k 콘 ki 안에 ki에 속해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듀얼 콘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프로포콘의 경우 듀얼 콘의 듀얼은 원래의 콘 k가 되기 때문에 원래의 콘 k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람다 트랜스포즈는
듀얼 콘 K 안에 있으니까 람다는 듀얼 콘 K 안에 있으니까 람다 I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FI X 틸다는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아니라 0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빼가지고 마이너스를 빼버리면은 이 람다와 F와 X 틸다의 내적이 0 이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라그랑지안이 이 항이 0 되고 얘는 0 이하가 되니까 이 라그랑지안은 항상 F0 X 틸다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고 얘는 이 라그랑지안의 인피몸이 G 람다 누이고 G 람다 누이고 F0X의 옵티멀 밸류가 P스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의 듀얼 프로그램은 G 람다 누를 X에 대해서 맥시마이즈하고 하는데 그것이 람다 I가 콘 K 스타 듀얼 콘 K 스타 안에 있을 경우에 대한 문제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듀얼 프로블럼의 옵티멀인 D 스타랑 프라이멀 프로블럼의 옵티멀인 P 스타가 항상 작거나 같아지게 되므로 위크 듀얼리티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칼라 이네퀄리티와 마찬가지로 D스타랑 P스타가 갖게 되는 스트롱 듀얼리티를 만족하려면 F0가 컨벡스하고 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FIX가 콘 KI 안에서 컨벡스하며 그러니까 콘 KI 안에서 컨벡스하다는 건 이제 뭐 얘가 이런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면은 콘 KI 안에서 컨벡스하다는 의미겠죠. 어쨌든 그러고 이 도메인의 릴레이티브 인테리어 안에 있는 X가 X 중에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함과 동시에 그 마이너스 FI가 콘 K의 인테리어에 있게 하는 X가 존재할 경우 슬레이러스 컨디션을 만족하여서 D스타는 P스타인 스트롱 듀얼리티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주차에 배운 스트롱 듀얼리티랑 그냥 거의 유사하죠. 그냥 제네럴라이즈드 이니퀄리티 개념을 도입한 거 말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3주차에 저희가 봤던 세미 데피니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왜 제네럴라이즈 이니퀄리티에 관련된 것인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 문제가 사실은 3주에 봤던 것과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은데 그냥 원래는 이 K1이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문제가 제네럴라이즈 이니퀄리티에 연관됨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다 K1을 넣은 것이고 K1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K1이 없어도 이 부등식은 그러니까 이제 이 행렬이 음정보를 가진다는 뜻이니까 K1은 없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좀 제네럴라이즈 이니퀄리티랑 관련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넣어봤고요. 이 교재에 그 아펜딕스 1.1에서 행렬의 내적을 트레이스로 나타낸다고 나와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의 라그랑지안은
이 원래 함수 C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원래는 이제 시그마 이런 식으로 뭐 돼 있었는데 얘 대신에 트레이스를 사용하여서 이니퀄리티와 이 Z라는 라그랑지안 행렬을 이용하여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그랑지안은 어파인하기 때문에 X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이 라그랑지안의 인피멈인데 이것의 인피멈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아니라고 치면은 X에다가 엄청나게 작은, 그러니까 이제 작다는 것의 의미는 약간 마이너스 무한대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를 넣어버린다면은 이 라그랑지안은 인피멈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피멈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 라그랑지안이 인피멈을 가지려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 다 0이 되어야 합니다. 이 듀얼 펑션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tr 트레이스 fiz 플러스 ci가 모든 i에 대해서 0이 된다면은 이 듀얼 펑션은 트레이스 gz라는 인피멈을 가지게 되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미 데피닛 프로그램의 듀얼 프로블럼은 트레이스 gz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그것의 컨스트레인트가 트레이스 fiz 플러스 ci가 모든 i에 대해서 0이 되고 z라는 행렬이 양정부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콘의 셀프 듀얼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얘는 이제 교재에 나오는데 여기서 증명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증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하려면은 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양정부호가 돼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들었는데 얘는 얘는 반정부호고 완벽하게 음정부호가 돼야지. 그러니까 음정부호가 되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해야지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컴플리멘트 슬랙네스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요. 제너럴라이즈드 이니퀄리티 안에서 컴플리멘터리 슬랙네스 조건도 그냥 일반 컴플리멘터리 슬랙네스 조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하여서 프라이멀 옵티멀 밸류랑 듀얼 옵티멀 밸류가 같고 x 스타랑 람다 스타, 누 스타가 옵티멀 포인트라고 가정해 봅시다. G는 라그랑지안의 인피멈이기 때문에 라그랑지안보다 항상 작거나 같게 되는데 아까 저희가 위크 듀얼리티 증명할 때 보였다시피 이 람다 i 트랜스포즈 fi x 스타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그냥 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f0랑 음의 값들을 다 더하니까 f0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오는데 f0보다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또 f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세 라인은 다 등호로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얘랑 이 친구랑 같게 하려면은 이 두 번째 항이 0이 되어야 하고 이 두 번째 항이 0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각각의 람다 i 트랜스포즈 fix는 다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다 더했는데 0이 되려면은
얘들이 모든 i에 대해서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람다 i 스타가 콘 듀얼 콘 ki의 인테리어에 속하게 되면은 fi x 스타는 0이 되게 되고 fi x 스타가 마이너스 fi x 스타가 콘 ki의 인테리어에 속하게 되면 람다 i 스타는 0이 되게 됩니다. 이는 그 책에 있는 엑서사이즈 2.31D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엑서사이즈 2.31D는 듀얼콘 K의 인테리어가 다음과 같은 집합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Y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그러니까 X가 0을 제외한 K 안에 속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원래는 클로저 K인데 저희는 이제 프로폴콘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 프로폴콘은 클로즈드이기 때문에 클로저 K랑 그냥 K랑 같아가지고 그냥 K를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X가 0을 제외한 X가 이제 K에 속하게 된다고 했을 때 Y 트랜스포즈 X를 0보다 크게 하는 모든 Y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면은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얘가 이제 0보다 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fy x 스타가 0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면 정의에서부터 얘 0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가 0보다 크려면은 항상 얘는 0이 되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라 이니퀄리티랑 다르게 얘는 이제 이 성질은 이 람다 벡터랑 fix 함수 벡터 간의 내적이기 때문에 얘네가 둘 다 0이 아니어도 이 성질을 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엑셀사이즈 2.31D는 제가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찾아보니까 좀 미상수학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가지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살짝 좀 우리가 배우는 거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서 증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Generalized Inequality 버전에서 KT 컨디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얘도 그냥 전주차 배운 거랑 거의 유사한데 먼저 이제 FI랑 HI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컴플리멘터리 스트렝레스에서 이 라그랑지안의 인피몸이 G가 되는데 이제 얘랑 등호가 성립해가네요. 그럼 이제 이 라그랑지안을 최소화하는 X 스타는 최소화하는 X는 X 스타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인피몸이랑 얘랑 같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미분 가능하다고 했을 때 라그랑지안을 미분한 것에 X 스타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X 스타가 라그랑지안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dfi x 스타는 행렬의 야코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하면은 프라이멀 피지빌리티, 듀얼 피지빌리티, 컴플리멘터리 스트렝레스 그리고 마지막 조건까지 합해서 이 조건들을 KKT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KKT 컨디션이라 부르고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할 때 프라이멀 옵티멀 X스타랑 듀얼 옵티멀 람다 스타 누 스타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F0가 컨벡스이고 Fi가 Ki 안에서 컨벡스일 때 이 역도 성립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이제 5.6장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5.6장에는 이제 perturbed problem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perturbed problem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원래 저희가 다뤘던 프로블럼에서는 inequality constraint랑 equality constraint의 값이 전부 0, 0이었잖아요. 근데 얘를 각각 UI, VI로 바꾼 것입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P 스타 UV는 perturbed problem의 옵티멀 하는 밸류이고요. UI를 포지티브하게 두면은 ice inequality constraint를 릴렉스 시켰다고 UI를 네거티브하게 두면 ice inequality constraint를 타이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UV가 0이면은 그러니까 P 스타 00은 오리지널 프로블럼의 옵티멀한 밸류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그럼 왜 배우냐? 이걸 왜 배우냐 하면은 약간 센시티비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어서 이 perturbed 프로블럼을 배운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리지널 프로블럼이 컨벡스하고 슬레이러스 컨디션이 충족되어서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하니까 이 P스타 00은 이제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 원래 오리지널 프로블럼,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봐왔던 이제 얘가 0이고 얘가 0인 프로블럼의 옵티멀 밸류이고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하기 때문에 G 람다 스타 누 스타, 그러니까 D 스타랑 얘랑 같게 되고 G 람다 스타 누 스타는 라그랑지안의 인피멈이기 때문에 라그랑지안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람다는 그 논네거티비티 리퀘어먼트에서 0 이상이 되고 FIX는 U 이하이기 때문에 얘랑 이 항이랑 따로 비교하게 되면은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얘는 같은데 0 이상이고 같은데 FIX랑 U는 항상 U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P 스타 0,0은 항상 F0X 플러스 람다 스타 T U 플러스 누 스타 트랜스포즈 V랑 V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이항해 버리면은 F0X는 P 스타 00 마이너스 람다 스타 트랜스포즈 U 마이너스 누 스타 트랜스포즈 V가 되고 F0X의 옵티멀한 값이 P 스타 UV잖아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글로벌 이니퀄리티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부등식의 의미는 이 부등식은 perturbed problem의 옵티멀한 밸류의 하한 값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이니퀄리티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람다 i가 크면서 UI가 0보다 작으면은 이제 옵티멀 밸류가 옵티멀 밸류의 하한, 그러니까 P스타 0,0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U 마이너스
U 트랜스포즈 V 이렇게 있을 때 U가 음수면서 람다가 엄청 커지면은 이 하한값이 증가하게 됐죠.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U가 0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하한값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P 스타 U, V의 하한값이 증가하면은 이제 P 스타 U, V는 크게 증가하는 것이 보장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P 스타 UV가 여기 있고 여기 있다고 쳤을 때, 그리고 글로벌 이니퀄리티에 대한 하한이 여기 있을 때 하한이 람다가 충분히 크고 저희가 이제 UI를 좀 음수 값으로 그 절대값이 크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하한값이 커지겠죠. 이렇게 하한값이 뛰면은 덩달아 이 피스타 UV도 올라가야지 이제 올라가야지 이제 글로벌 이니퀄리티를 만족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세 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상한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이제 UI가 0보다 크고 람다가 크다고 해서 그 UI가 0보다 크고 람다가 크면은 이 하한이 엄청 감소를 하겠죠. 근데 하한이 여기서 이렇게 감소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 옵티멀한 밸류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라서 저희는 이제 이 센시티빌리 애널리시스로 하한에 대한 정보만 알 수 있고 상한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한에 대한 정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로컬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P스타 V가 만약에 U는 0이고 V는 0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쳤을 때 이 라그랑지안 벡터 람다 I 스타랑 누 I 스타는 각각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 공식은 증명은 책에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도록 하고 이 공식의 의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저희가 이제 편미분한 것은 변화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I가 타이튼, 그러니까 UI가 음수고 작으면은, 그러니까 UI가 음수고 작게 변화하면은 P스타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람다 I 스타 UI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 변화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UI가 변할 때 옵티멀한 P스타 값은 마이너스 람다 I만큼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I가 양수고 작으면은 P스타는 항상 마이너스 람다 I UI만큼 변화하는데 UI가 양수면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P스타가 람다 I 스타 UI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람다 I가 작으면은 이 컨스트레인트가, 그러니까 UI가 커지거나 작아질수록 옵티멀한 밸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작아지겠죠. 람다 I가 작으면. 근데 람다 I가 크면은 이 UI가 하나 증가했을 때 옵티멀한 밸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섀도우 프라이싱인데, 섀도우 프라이싱이랑 약간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비록 경제학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하다 보면 바로는 환경이나 공공재, 아니면 사랑 이런 것 등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가격을 세팅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F0x는 가격이고 F0x를 FIX가 UI보다 작거나 같다는 resource constraint, 그러니까 이제 FIX는 자원이라고 했을 때 자원 예를 들어서 노동이나 뭐 석유 이런 것들이 UI만큼 한정돼 있을 때 가격을 가장 옵티멀한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요. F0x가 가격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마이너스 F0x는 프로핏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P 스타 U는 그 노동이나 뭐 자원 같은 게 U만큼 제한돼 있을 때 옵티멀한 프로핏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로컬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람다 I 스타는 P 스타를 UI가 P 스타를 UI로 편미분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UI가 증가할 때 P 스타의 증가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UI가 변화할 때 그 그러니까 P 스타는 마이너스 람다 I UI만큼 변화하잖아요. 근데 UI가 그러니까 자원은 항상 0 이상이니까 UI가 증가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제 가격은 마이너스 람다 I UI만큼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프로핏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 I 스타를 리소스 I의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펄투베이션 제가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펄투베이션이 제너럴라이즈드 이니퀄리티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같지만 그냥 제너럴라이즈드 이니퀄리티 내에서도 이렇게 펄투베이션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니퀄리티 그리고 로컬 센시티비티가 다 무리 없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아까 태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weak alternatives in generalized inequality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문제 상황은 아까 태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두 개의 constraint가 동시에 feasible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둘은 weak alternatives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라그랑지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라그랑지안 이렇게 있으면은 g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얘가 g가 이제 라그랑지안 인기모니까. 근데 아까 저희가 듀얼콘의 정의로 파악을 했을 때 얘가 0 이하가 되잖아요. 얘가 0 이하인데 얘는 이제 HIX가 0이니까 0 돼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람다 누가 항상 0 이하가 되게 되는데, 그럼 아까 저희가 설정한 G 람다 누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것과 항상 모순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모순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feasible 할 때 그러니까 1과 2가 동시에 feasible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둘은 weak alternativ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 이니퀄리티에서도 weak alternative의 관계를 가지게 될 수 있는데요. 얘는
아까 1번, 2번 증명하는 건 거의 비슷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엑서사이즈 2.31D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strong alternatives in generalized inequality에 대해서도 설명하게 될 것인데 먼저 그 슬레이러스 컨디션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X 도메인의 릴레이티브 인테리어에 속해 있고 AX는 B를 만족시키는 X tilda가 하나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새로 생각해 봤을 때 얘는 그러면 이제 슬레이러스 컨디션은 항상 만족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슬레이러스 컨디션을 만족하려면은 얘를 만족하는 X tilda랑 S tilda가 하나 존재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인테리어 이거 KI 스타입니다. KI가 듀얼콘 KI 안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얘가 항상 성립을 하게 되죠. 그 람다 t는 항상 성립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은 그 이 친구의 정의가 람, 람다 트랜스펙스 람다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이 친구의 정의는 얘가 듀얼콘 K스타 안에 속하면서 듀얼콘 K스타에 속하면서 람다가 0이 아닌 모든 람다에 대해서 람다 트랜스포즈 X가 람다 트랜스포즈 Y보다 작으면은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므로 얘가 이제 성립을 하려면은 얘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람다는 항상 0이 아니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로 넘기면은 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볼 수 있듯이 이미 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람다는 0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S랑 X를 바꿔가면서 항상 0보다 크게 할 수 있는 S랑 X를 찾을 수가 있냐 하면은 S를 엄청 크게 하고 X를 살짝 조정해서 이 람다랑 SEI-FIX가 FIX의 내적이 0이 그러니까 90도가 안 되게 하기만 하면은 이 조건에 만족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FIX가 SEI-FIX가 인테리어 K 안에 속하는 그런 점을 하나 찾을 수 있어가지고 슬레이러스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지금 행설수설하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지. 저도 약간 이거 이해가 좀 완전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 본 세션 때 좀 더 보강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슬레이러스 컨디션을 만족하게 된다면은 이 문제의 듀얼 프로블럼이 다음과 같이 되게 됩니다. 이 듀얼 프로블럼에서는 이 G 람다 누는 인피멈 S 플러스 이 라그랑지안이 되는데
얘가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x 값이랑 상관없이 인피멈을 가지려면은 일단 x가 ax는 b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날아가고 x 값이랑 상관없이 인피멈을 가지려면 잠시만요. 그죠. x 값이랑 뭐였지? 근데 이것도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본 세션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위에 듀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알 수 있는데요. 3이 그러니까 3이라는 것은 얘를 의미하는데 3이 인피지블 하다는 것은 이 얘가 성립이 안 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고 이 아까 엑설사이즈 2.3일 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럼 얘가 만약에 인테리어 KI 안에 속해 있으면은 얘랑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반대급부로 얘가 성립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FIX가 SEI보다 콘 KI 안에서 작건은 같으므로 람다 트랜스포즈 SEI FIX는 0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얘가 람다 트랜스포즈 FIX가 양수잖아요. 얘가 양수인데 그럼 양수에서 양수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데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은 음수에서 양수 빼가지고 양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람다 트랜스포즈 SEI는 0 이상이어야 되고 따라서 S는 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슬레이러스 컨디션에 의해서 D스타는 P스타를 만족하는 람다 틸다랑 누 틸다가 존재하게 되고 그럼 이제 D스타는 P스타, 그러니까 P스타는 S죠. S의 옵티멀한 발류니까 S의 옵티멀한 발류가 0 이상을 만족하는 람다랑 누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3이 인피지블 할 경우 4는 피지블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이 피지블 할 경우 4도 인피지블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둘은 서로가 서로를 피지블 하거나 인피지블 하게 만드는 스트롱 얼터너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 스트릭트 저는 이제 스트릭트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논 스트릭트 이니퀄리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얘는 사실 뭐지? 그 앞서 말씀드린 스트릭트 이니퀄리티에 관한
그런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다른 점은 이제 이 그 스칼라 이니퀄리티랑 마찬가지로 이 처음에 나온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옵티멀한 밸류가 존재할 때 이 논스트랙트 이니퀄리티의 경우에도 스트롱 얼터너티브 관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인데 제가 사실 준비하면서 좀 6단원이나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덜어내고 이그젬플을 좀 더 넣을까 생각 중이라서 그 발표할 때는 이 내용대로 발표할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준비하시느라 두 분 다 수고 많으셨고,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앞에 태화님이 하셨던 내용이나, 지금 종현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할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어, 마지막 세션인데 말이 없어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아무튼 제가 그러면 이제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두 분 다 책 열심히 읽으시고 내용도 되게 충실하게 다 공부하신 것 같아가지고 뭐 내용 면에서는 특별히 뭔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좀 되게 이제 사소한 것들, 좀 자질구레한 것들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태환님 같은 경우에 아직, 아직 약간 이제 말씀하실 게 아직 목요일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어, 조금 이제 덜 정리되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들으면서 조금 들렸던 것들이 이제 듀얼 베리어블로 이제 책에서 람다 i하고 누 i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 i를 약간 자꾸 vi라고 읽으시는 부분이 조금 들렸어가지고 아무래도 바로 뒤쪽에 등장하다 보니까 누 i, vi 그거 조금 구분하는 거 그거 좀 사소하지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8절 들으면서 내용이 약간 좀 늘어지는 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짧게 정리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easibility problem을 정의를 했을 때, 어, fi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hix가 0이다. 이거, 이거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표현을 했을 때 T스타는 이 FI와 HI 이것들의 모음이 피저블 하면은 0이고 인피저블 하면은 무한대다. 그리고 듀얼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람다
람다와 누가 그러니까 이제 G를 이제 0보다 크게 만드는 람다와 누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D스타는 무한대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D스타는 제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D스타는 P스타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만약에 1번 그러니까 이제 프리멀 조건이 피접을 하면은 P스타는 0이고 그래서 D스타도 0이다. 따라서 람다는 0보다 크거나 같다. G 람다 누가 0보다 크다. 이게 인피저블하다. 만약에 아까 이제 람다 G 이게 피접을 하면은 D스타가 인피니티이기 때문에 P스타도 인피니티다. 그래서 프리멀은 인피저블하다. 그리고 인피저블하다. 그래서 두 개 다 피저블한 거는 안 되고 그렇지만 두 개 다 인피저블한 경우도 가능은 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피저블, 인피저블 막 한 것들이 최대 한계, nmost 1이 피저블 하면은 weak alternative라고 부르고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하면 strong alternative라고 부른다. 사실 좀 이제 절로 나눠서 조금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약간 하나로 합쳐서 설명해도 좀 짧게 줄여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셨으면은 약간 정리를 들여서 말했지만은 아마 무슨 뜻인지 정리해서 좀 들리실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지금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이제 듣다가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 뭐 또 이건 진짜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마지막에 이제 아비트러지 차익거래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경제학에서 뭔가 이제 모델을 세울 때 이론적으로는 아비트러지가 불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이제 이상적인 이제 상황이고 실험실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현실 경제에서는 아비트러지가 순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뭐 그 정도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종현님으로 넘어가서 아까 그 5.9절 다음에 5.6절을 배치를 하셨잖아요. 혹시 약간 그렇게 구성하신데 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원래는 5.6을 그냥 빼려고 했는데 아, 5.9로 5.6 내용이 좀 나오기도 하고 5.6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안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태환이가 5.7이랑 5.8을 하고 저는 5.9만 하는 상황에서 태환이가 5.6까지 해버리면은 너무 분배가 많게 되고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서 5.9를 하다가 5.6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다시 가는 그러한 형식으로 구성을 짜고 왔습니다. 네, 네, 뭐 그렇게 하면은 네, 뭐 그러니까 혹시 약간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길래
뭔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서 여쭤본 건데, 뭐 이유가 있다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섀도우 프라이스 부분 대해서 이제 제가 아는 대로만 조금 코멘트를 드리면은 이제 듀얼 베리어블 람다를 섀도우 프라이스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은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식이 완화되었을 때 코스트 또는 유틸리티 펑션이 얼마나 변화를 하는가 이거를 나타낸 게 섀도우 프라이스 잠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령 어떤 이제 경제학에서는 유틸리티 펑션 그 이윤 함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를 많이 푸니까 그거를 이제 가령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소비해서 얻는 편익 그거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겠다. 그런 게 목표라고 했을 때 근데 물론 이제 많이 소비할수록 좋다고 일단 가정이 당연히 되고 그럴 경우에 많이 소비할수록 당연히 유틸리티는 증가를 할 텐데 근데 무한정 많이 소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소득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컴의 제약이 곧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제약식으로 써지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 제약식이 완화됐을 때 그러니까 인컴이 어디셔널하게 더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오는 인컴 한 단위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더 소비한다고 했을 때 편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게 이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를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은 코스트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트라는 거는 곧 지불해야 되는 거 프라이스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조금 깔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위키백과에서 아마 찾아보신 것 같은데 그 밑에 그거 페이지 밑에 좀 내려보시면은 일러스트레이션 샵 1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 문단에 constrained optimization 여기 문단도 있고 뭐 여기 읽어보시면은 제가 말한 거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할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제가 말하는 동안 뭐 또 다른 거 생각나신 내용들 있으신가요? 저 질문이 있는데, 네네. 원래 구성을 처음에는 5.6 안 하려 하다가 넣은 거여가지고, 사실 예제를 막 많이 챙기진 못했거든요. 음, 예제를 지금 약간 연습 상황에서 이 정도 걸렸으면은 그 실제 거기에서 그 과제 발표랑 피드백이랑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예제를 좀 빼긴 했는데 그냥 구성을 그냥 이대로 가는 게 그냥 그 학술부장님 생각에서 좀 괜찮으신지 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약간 개념 설명만 계속하고 그 책임 예제는 거의 안 넣어가지고 음, 뭐 책에 뭔가 제가 읽으면서 뭔가 흥미로운 예제가 있으면은 예제를 넣으라고 할 텐데 근데 딱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용도 충분히 이제 아까 좀 막히신 부분만 잘 정리한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른 분들 혹시 없으시면은 10초 세고 방학 학술부 세션은 이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방학 동안 월요일 9시에 모여서 발표하시는 것 들으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초 셀게요.
네, 그러면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